선생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늦게까지 남기고 이러게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지난번처럼 다 못 외워서도 보내주는 거 없이 다 시험을 끝까지 다 외울 때까지 남아서 할 거니까 일주일 있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좀 외워가지고 오자. 자 오늘 할 때 한번 보자. 자 188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 그치? 자 1885년 청일전쟁이 끝나서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어.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자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거 두 가지만 보자고. 자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조주권을 포기한다. 그리고 랴오둥 반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할양한다는 것은 땅을 넘겨준다는 거야. 자 여기서 뭐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긴 한데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면은 긴장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어. 요동반도는 청나라와 우리나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땅이거든. 이 땅을 일본이 차지해. 그럼 누가 긴장하게 될까? 청나라는 이미 전쟁에서 져서 할 말이 없어. 땅을 내줄 수밖에 없어. 누가 긴장하게 될까? 러시아야,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친구들을 데려와서 일본을 압박을 해. 그거를 삼국 간섭이라 그래. 자, 삼국 간섭 뭘 간섭한 거야? 이 랴오둥 반도를 다시 일본한테 돌려줘라. 일본은 청나라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삼국 간섭이라 그래. 자, 이때 일본은 랴오둥 반도, 요동 반도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돌려줘. 왜? 세거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러시아가 혼자 와서 한 게 아니라 프랑스, 독일까지 데려와서 삼국 간섭을 하니까 요동 반도를 반환하게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 국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명성황후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 좋아했지? 청나라 좋아했잖아. 무슨 일만 있으면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잖아 그치? 근데 청나라 어떻게 됐어 지금? 일본한테 전쟁에서 져버렸어. 이제는 일본이 괴롭혀도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러시아가 딱 한마디 한 거야. 야 일본 너 깡패야? 왜 청나라 땅 뺏어가? 돌려줘 라고 하니까 일본이 바로 요동반도를 반환했어. 명성황후가 볼 때 어땠을까? 아 러시아 오빠 졸라 멋있어. 친러 세력이 되는 거야. 자 명성황후랑 고종이 이제는 더 이상 청나라한테 의지할 수가 없잖아. 무슨 세력 됐다고?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친러 세력이 형성이 됐다고. 우리가 입장을 아주 잠깐만 바꿔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조선을 침략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명성황후가 누구를 끌어들여서 방해했어?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방해했잖아. 그래서 청나라랑 전쟁에서 이겨버렸어. 아 이제 개운하다. 마음 편하게 조선을 침략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 늙은 여자가 이제 또 뭐라 그래? 러시아 오빠가 졸라 멋있대.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만든 거야. 친러 세력이 된 거야.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일본 입장에서 누가? 명성황후가.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해. 죽여. 어디에서? 경복궁에서. 그거를 을미사변이라 그래. 명성황후를 시해해. 자 명성황후를 죽이고 나니까 일본 또 한 번 개혁을 일본 주도하에 개혁을 단행하거든. 그거를 을미개혁이라 그래. 우리 앞에 배운 개혁은 무슨 개혁이었지? 가보개혁을 했지. 1, 2차 가보개혁이 있었잖아 그치? 이 을미개혁을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하거든. 그 학교에서 혹시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가르쳐. 근데 정확하게는 년이 바뀌었어. 1895년은 을미년이야.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대부분 을미개혁이라고 나와 있어. 책이나 뭐 문제집에서나. 근데 간혹 가다가 학교 선생님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 3차 가보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거라고 알면 돼. 알겠지? 자, 을미개혁은 내용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외워버려. 자, 연호 사용한다. 그 다음에 양력. 우리 지금 쓰는 날짜 달력 있지. 양력이지. 양력 사용하고. 자, 우편제도를 시행한다. 우리나라 우편제도 시행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중단됐지.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우체국 그 오픈식 날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중단됐어. 그게 무슨 사건이었지? 아, 그 갑신정변이었잖아. 그치? 몇 년? 알면서 왜 안 적었어, 다마? 1884년 갑신정변이었지. 그 다음에 종두법 시행해.
정두법은 천연두라는 그 병을 예방하는 예방접종법이거든. 그리고 단발령 시행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리를 안 잘라. 왜 안 자를까? 부모가 주신 신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자른단 말이야. 그럼 뭐가 문제야? 안 자를 수도 있지. 더러워. 지금처럼 쉽게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 뭐 샴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병도 많이 걸리고 막 이도 생기고 그래. 그래서 위생상 머리를 잘라라는 단발령을 해. 을미개혁 때. 이때 이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했어. 어떻게 부모가 주신 신체를 훼손할 수 있냐.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머리카락은 못 자르겠다 하고 진짜로 목을 자른 사람들도 있어. 근데 무서워서 제일 먼저 일본으로 단발령을 시행한 사람이 있다. 현대식으로 딱 머리를 자른 사람이 누굴까? 고종이야. 참 못났어. 왕인데 일본으로 잘랐어. 자, 의병이 일어나게 돼.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농민들이, 정식 군대가 아니지, 농민들이 뭔가 국민들, 백성들이 뭔가 화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일어난 게 의병운동이야. 뭐 때문에 화났을까? 자, 우리 명성황후 국모를 시해했잖아, 그치? 그리고 단발령, 요 두 개가 을미의병의 원인이야. 자, 괄호에서 적어놓은 거는 이 을미의병의 원인이야. 의병운동도 총 우리가 오늘 세 개 배울 거거든. 자, 의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리고 의병장, 그리고 의의 이렇게 배울 거야. 의병장은 이소은과 유인석. 자, 의의는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구한말 최초의 항일 의병운동이었었다. 이게 의야.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 자, 명성황후가 죽었어.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 누가 무서울까? 고종이지. 자, 이 친러 세력으로 명성황후랑 고종이 친러 세력이 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명성황후 죽였잖아. 그럼 다음 차례 누구야? 고종이잖아, 그치? 그래서 고종이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였다. 처소를 옮겼다. 이걸 아관파천이라 그래. 바로 다음해인 1896년에. 자,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에 있을까? 우리나라에 있을까? 우리나라에 있어. 우리나라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 건물로 도망간 거야.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건물 자체는 러시아 땅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여기에 일본 군대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 들어온다는 건 러시아한테 전쟁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야.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겨. 자, 우리나라 안에 있긴 하지만 거긴 러시아 땅이라 그랬잖아. 우리나라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비운 거야. 러시아에 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각종 이권이 여러 나라에 의해서 침탈당하기 시작해. 산림채벌권, 광산채굴권, 철도 부설권을 뭐 러시아가 주도해서 뭐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기 시작해.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도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그걸 세면 이권 침탈 지도라 그래. 1896년 몇 월 어디 뭐 금강 채굴권을 뭐 미국이 가져갔다. 이렇게 막 표시가 다 돼 있어. 1896년 또 몇 월 어디 산림 채벌권을 뭐 영국이 가져갔다. 막 빽빽하게 써여지는 이권 침탈 지도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고르시오. 정답이 뭘까? 아관파천이야. 왕이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이권이 침탈당한다고. 알겠지? 암기 팁 하나 알려줄게. 자, 운산 금강 채굴권은 미국이, 은산 금강 채굴권은 영국이, 직산 금강 채굴권은 일본이 빼앗아가. 1896년에 이름이 비슷하잖아. 외우기 운산, 은산, 직산. 자, 이거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외우냐? 앞글자 따서 외우자. 미운 영은아 일찍 다녀 이렇게 외워. 알겠지? 미운 영은아 일찍 다녀. 자, 같은 해인 1896년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거든. 이건 별도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그 파트야. 자, 서재필이 만드는데 서재필이 누구냐? 선생님이 일부러 빼놓고 하긴 했는데 급진개합파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 자, 급진개합파 4명 이름 다 외웠지? 누구지? 영영 감옥 누구지? 박용효, 홍영식, 서광범, 김옥균.
그리고 서재필도 있어. 사실은 그때 갑신정변 할 때. 자, 서재필과 개화파 지식인들이 독립협회를 만들어. 이 독립협회 활동했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와. 자, 이해 1896년 각종 이권 침탈당하고 있으니까 이권 침탈 저지 운동을 하게 돼. 자, 어떤 이권을 어떻게 저지했는지는 내신 수업하면서 할 거거든. 지금은 큰 흐름을 우리 외우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외워야 돼, 사실은. 자, 그리고 독립신문을 간행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독립협회가 먼저 만들어지냐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냐 이걸 많이 물어봐. 당연히 뭐가 먼저 만들어질까? 협회가 먼저 만들어질 것 같지? 근데 아니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와. 뭐냐면은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들기 전부터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독립협회를 만든 거야.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들었으니까 이 독립협회에서 계속해서 독립신문을 발행을 했던 거지. 자, 뭐가 먼저라고? 독립신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져. 자, 그 다음에 독립문을 만드는데 영은문 자리에다가 영은문을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독립문을 만들어. 영은문은 뭐냐면은 청나라 그 사신들이 올 때 그거를 환대하는 그런 문이었어. 그러니까 사대주의를 상징하는 문이야. 이거를 허물어버리고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건설해. 그 다음에 고종한테 쪽팔리니까 빨리 와라, 돌아와라, 환궁을 요구하지. 자,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 어떤 정치 연설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관민공동회는 뭐냐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관리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때 발표한 게 헌의육조라는 거거든. 서재필 무슨 개화파라 그랬지? 급진개화파가 원하는 국가 정치 형태는 뭐였어? 일본처럼 입헌군주국 만드는 거야. 그래서 헌의육조에서 발표했던 게 입헌군주국 만들자라는 거야. 자, 그런데 보수 관리들, 약간 꼰대들이 독립협회를 되게 싫어했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를 모함을 해. 고종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일르냐면은 이 독립협회가 지금 뭐 만들려고 한다? 공화정 만들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해. 자, 공화정은 어떤 나라야? 왕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왕이 없는 나라야. 왕을 없애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라고. 고종이 당연히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그래서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려. 근데 그냥 해산시킬 수는 없으니까 명분을 만든 거지. 자, 황국협회라는 전국 보부상 단체가 있거든. 이 단체한테 시켜. 야, 가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할 때 깽판을 쳐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 마찰이 일어나. 이걸 그 구실로, 이걸 빌미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려. 고종이. 자, 1897년 1년 뒤야. 자,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는데 드디어 고종이 환궁을 하게 돼.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돼. 그런데 메인 궁궐인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으로 온다. 왜 경운궁으로 오냐? 경복궁은 무섭거든. 왜? 누가 죽었어? 명성황후가 거기서 죽었단 말이야. 자객이 들어와서. 그래서 경운궁으로 환궁하게 돼. 자, 경운궁은 오늘날 덕수궁이라고 하거든. 자, 덕수궁 많이 들어봤지? 덕수궁 안 들어봤어? 덕수궁 하면 유명한 게 있거든. 덕수궁 그 돌담길 알아? 뭐라고? 그거 엄청 예뻐. 그 덕수궁 돌담길이 그 봄에는 막 벚꽃 피고 가을에는 그 낙엽 떨어지고 하는데 그 돌담 자체가 엄청 예쁘거든. 거기에 막 낙엽길이 만들어져가지고 되게 그 길이 예쁜 길이 있어. 덕수궁 돌담길. 어차피 다 너희들 서울로 대학 갈 거잖아, 그치? 나중에 서울로 대학 가가지고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가라고. 알았지? 약속해. 알았지? 꼭 가야 돼. 이 덕수궁 돌담길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거든. 연인들끼리 이 길을 걸으면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그런 근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어. 왜냐면 이 덕수궁 돌담길 쭉 가면 끝에 가정법원이 있거든. 그래서 보통 이혼하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 그래서 보통 그 이야기가 있어. 진짜 전설로. 자, 아무튼 경운궁으로 왜 환궁을 했냐면 이 경운궁 주변에는 외국 공사관이 많이 있어. 그래서 명성황후 죽었던 것처럼 일본 자객이 들어오잖아. 그럼 언제든 빠르게 도망갈 수 있어. 그래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고, 자, 대한제국을 선포해. 대한이라는 말도 이때 처음 사용해.
그리고 제국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 거지? 황제 국가를 제국이라 그래. 자, 황제 즉위식을 하고, 자, 황제의 나라는 연호를 사용해. 그래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해. 그리고 이때 또 개혁을 해. 광무개혁. 자, 광무개혁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좀 많아. 이거는 내신 할 때 공부를 하는 거고. 자, 광무개혁은 크게 구본신참의 뜻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옛 것을 본받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는 뜻이야. 구본신참. 자, 시간이 좀 지나서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나. 일본이 이제 성장한 거야. 러시아랑 전쟁할 정도로 국력이 성장하게 돼. 여기에는 뒤에 누가 있냐? 일본 뒤에 영국이 지원을 해줘. 왜? 러시아랑 라이벌이거든. 그래서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돼. 이 전쟁 중간에 맺은 조약들이야. 이 조약들도 좀 외워야 되거든. 자, 먼저 조선과 일본이, 조선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대한제국이겠지.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한일의정서라고 우리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거야. 왜? 러일 전쟁 하려면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땅이 필요한 거야. 이때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켜.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이라고 해서 고문정치가 시작이 되거든. 고문이 뭘까? 막 물고문, 전기고문 말고 어떤 사람을 고문이라 그래. 어떤 사람? 뭔가 도와주는 사람을 고문이라 그래. 모르는 게 있으면 자문을 구하러 가는 도와주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 일본이 고문을 그냥 파견하겠대. 그래서 우리를 간섭하겠다 이 말이지. 자,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슨을 파견해. 미국인이야. 근데 친일적 미국인이고.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가 파견이 돼. 자, 외교 고문 스티븐슨, 재정 고문 메가타. 이거 나중에 수업하면서 한 번씩 다시 나올 이름들이니까 기억을 해도 알겠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거의 이제 승기를 가져온 다음에 다른 나라들과 일본이 맺은 조약들이거든. 무슨 조약이냐?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일본과 미국이 몰래 맺은 조약이야. 일본이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겠다라고 미국한테 통보를 한 거야. 미국은 오케이 인정. 대신 우리도 필리핀을 식민지 삼겠다. 일본 너네들이 묵인해라. 서로 양 국가 간에 이런 그 비밀 협약이 맺어진 거지. 그게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 그래. 선생님 잠깐 물 하나만 더 가지고 올게. 1분만 쉬었다 가자. 자, 우리나라가 1882년 미국이랑 무슨 조약 맺었어? 미국이랑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잖아. 그치? 그냥 그 통상하자라는 조약이 아니었단 말이야. 수호 통상 조약이야. 서로 양국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조약을 맺었었거든. 근데 뒤에서 몰래 이런 밀약을 맺은 거야. 일본한테 대한제국을 그냥 넘기는 이런 조약을 맺은 거야. 나쁜 놈들이지. 자, 그리고 일본과 영국이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내용은 똑같아.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겠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화하겠다. 양 국가는 이거를 묵인한다. 자,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이 끝났어. 일본이 승리해.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야. 이 내용도 뭐겠어? 러시아가 묵인하겠다. 일본 너네 전쟁 이겼으니까 한반도 차지해라 이거야. 자, 이 세 개 조약의 공통점이 뭐냐? 요거. 서구 열강이 일본의 한반도 독점적 지배를 묵인해주는 조약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외워야 돼 이것도. 자, 이제 봐봐. 미국, 영국, 러시아 엄청나게 강대국들이야. 이 나라들한테 일본이 승인을 받았어.
대한제국 침략에도 좋다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국권을 침탈하기 시작해 1905년부터. 자, 을사조약, 을사늑약 들어본 적 있지? 이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아가고 통감부를 설치해. 통감부라는 거는 우리나라 내정간섭하는 기구야. 자, 통감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통감이야. 이때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이름이 누굴까? 나중에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 죽어. 누구지? 이토 히로부미지. 이히 이름이 귀엽네, 그치? 자,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반대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민영환이라는 고위 관료는 이거를 막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에 스스로 자결을 하게 돼. 그리고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황성신문에다가 실거든. 무슨 뜻이냐면은 이날을 목노와 통곡한다 이런 뜻이야. 이 날이 무슨 날? 뭐가 맺어진 날? 을사늑약, 을사조약이 맺어진 날. 이거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목노와 통곡한다. 이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이 지금 가져가게 생겼다. 장지연 이름 예쁜데 여자 아니야. 할아버지 이름이야. 할아버지야. 자, 학생들은 휴학하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나와서 시위를 하게 돼. 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시위를. 그리고 또 의병이 일어나게 되지. 자, 괄호 안에 있는 건 뭐라고? 이 의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 을사늑약 때문에. 자, 의병장은 신돌섭. 자, 의병은 대부분 농민들인데 의병장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 양반, 전직 관료, 승려,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처음으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해. 신돌섭이라고. 그만큼 이 을사의병은 전 국민이 참여한 의병운동이었어. 그래서 범국민적 의병운동이었다라는 의의가 있지. 자, 1907년은 정민년이거든. 이 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는 순서대로 잘 알아야 돼. 자, 제일 먼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을사늑약을 고종이 동의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고종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다른 나라에 이걸 알려야 돼. 이 부당하다라고.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거든. 전 세계 정상들이 초청을 받아. 근데 우리나라 초청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았어. 왜? 외교권이 없으니까. 외교권이 누가 가져갔어? 일본이 가져갔어. 자, 그래서 초청을 못 받아. 근데 헤이그가 어디지? 혹시 아는 사람? 어디에 있는 도시야? 네덜란드야.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는 초청을 못 받아.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띠는 특사를 파견해. 헤이그에다가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 세 명의 특사가 파견이 돼서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의장 입장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뭐 각 나라의 그 정상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초청을 못 받았잖아. 입장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간 김에 맛있는 거나 먹고 관광하다가 왔을까? 네덜란드 구경하고. 어떻게 했냐면 회의장 밖에서 그걸 알고 준비를 해갔어. 칼을 준비해 갔어. 그래서 할복 자결을 하게 돼. 그 앞에서 회의장 밖에서. 자, 각 나라의 정상들이 깜짝 놀랐겠지. 이 회의장 밖에서 저 멀리 저기 대한제국이라고 불린 뭐 조선의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자결을 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반도에서 지금 일본이 무슨 짓을 하고 있길래 애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결을 할까? 모든 전 세계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되기 시작해. 일본 입장이 어떨까? 난감해지겠지. 그래서 이 책임을 모두 누구한테 물리는 거야? 고종한테.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켜. 물러나게 만들어. 그럼 그 다음 누가 황제가 될까?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 순종이지. 자, 고종이 물러나게 되고 어린 순종이 황제가 되면서 일본이 강제적으로 협약을 하나, 조약을 하나 더 맺은 걸 한일 신협약이라 그래. 이때가 정민년이어서 정미칠 조약이라고도 해. 자, 무슨 내용이냐? 차관 정치를 실시하겠다. 자, 각 부처의 제일 높은 사람을 장관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 밑에 차관을 일본인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다 일본인을 두어서 내정 간섭을 더 심화하겠다 이거야. 자,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켜.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군인들을 해산시켜버려. 군대가 없으면 이제는 진짜 나라 빼앗기는 거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 그치? 군대가 없으면은. 이때 이 군인들도 안다. 자기들이 이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은 이 나라는 그냥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이 군인들이 집으로 그냥 가지 않아. 어디로 가? 의병에 가담하게 돼. 혹시 좀 옛날 드라마긴 한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알아? 본 사람? 이병헌 나오는 거. 이병헌 나오고 김태리 나오고. 그래서 그 영화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이거든. 거기에서 되게 좀 그 장면이 나와. 군대에 산하고 해산된 그 군인들이 다 의병에 가담하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 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거든 그게. 쌤이 김태리 좋아해서 김태리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무튼간 나중에 한번 봐. 우리가 여기 배운 그 내용들하고 좀 연관이 있는 드라마거든. 자, 그래서 군대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정미의병에 가담하게 돼. 자, 이 정미의병이 일어난 원인은 군대 해산, 직접적인 거는 군대 해산, 그리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것도 이유가 되겠지. 자, 의병장으로는 이인영이 있는데 이때 의병은 각 지방에서 13도에서 창의군이라고 하는 의병이 만들어져 조직이 돼. 여기 총사령관이 이인영이야. 이 13도 창의군이 각 도에서 의병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다 올라와서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서울을 탈환하자. 서울에 있는 일본인들 싹 몰아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그거를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해. 근데 결국에는 실패해.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하지만 의의가 뭐가 있냐면은 군사력과 조직력이 강화돼. 다른 의병에 비해서. 자, 의병 지금 세 번째 나왔지. 첫 번째 의병이 무슨 의병? 을미의병. 두 번째 의병이 을사의병. 세 번째 의병이 정미의병이야. 자, 정미의병은 다른 앞선 의병보다 군사력과 조직력이 왜 강화될까? 군인이 합류했잖아. 의병은 정식 군대가 아니라 그랬어. 일반 농민들이야. 근데 정식 군대가 가담한 그 의병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화돼. 자, 1909년에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이 빼앗겨. 사법권이 뭐 하는 거지? 그치, 재판하는 거다. 법원에서 재판권이 이제 일본한테 넘어가. 1910년 경찰권이 빼앗기고, 그 다음에 국권이 빼앗겨. 1910년이 경술련이거든. 그래서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이다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해. 자, 여기까지 노트 정리 시작.